안녕하세요. 구대표 이야기의 구대표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목요일 9시 9분입니다. 오늘도 교육이 한 분 있으셔가지고 교육해드리고 좀 늦게 나왔는데요. 오늘 제목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대리운전 회사하고 대리운전 기사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어젯밤에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근데 뭐 관심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그냥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9시 9분이기 때문에 일단 일을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4분입니다. 3월 5일 됐네요. 이제 지금은 학동역 사거리고요. 마지막 콜이 강남구청역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필 타고 왔고요. 오늘은 첫 콜을 9시 15분쯤에 노년역 근처에서 목동 가는 거 카카오로 44,000원짜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이게 또 중간에 신정동 한 분 내려드려 가지고 2만원 추가로 받았고요. 그래서 거의 7만원짜리 오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동역에서 10분 정도에 끝났는데, 목동역에서 강서구청 가는 게 3만원짜리가 떠가지고 그거 잡고 강서구청 먹자골목으로 갔고요. 거기서 연남동 2만원짜리 떠가지고 그거 잡고 연남동 갔고, 연남동 동사무소에서 청담동 2만원짜리 타고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3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거의 14만원 가까이 찍었네요. 저 오랜만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만 한 게 좀 잘 먹힌 것 같고요.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리운전 회사하고 대리운전 기사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잘 관계 정립이 되고 어떤 룰이 있고 그걸 또 교육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늘따라 더 강하게 하는데요. 대리운전을 시작할 때 어떤 교육을 받고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대리운전 회사의 입장이나 기사분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 서로 지켜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교육도 할 수가 없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좀 나름대로 어떤 상황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기는 하는데, 저도 미비하고요. 대리운전 회사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프로그램사나 대리운전 회사, 그 다음에 대리운전 기사분들, 이 세 가지가 이 대리운전의 주체인데, 사실 프로그램사는 처음부터 대리운전의 주체는 아니었죠. 대리운전 회사하고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이제 대리운전의 주체였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사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가장 강력한 주체가 됐는데, 처음에 대리운전을 아시다시피 동네에 전단 뿌리거나 업소에 영업해 가지고 오다 나오면 그거를 기사분들 오시는 순서대로 오다를 배정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면 맨 처음 오신 분부터 오다 나오는 대로 복불복으로, 좋은 오다건 나쁜 오다건 그렇게 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출근을 하면은 자기가 맡은 업소 이런 데 가서 신문을 돌리거나 아니면 전단지를 뿌리거나 명함을 돌리거나, 자기 회사도 아닌데 자기가 소속된 회사에 영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그때는 영업을 하면은 내가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들 그렇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했고. 그러니까 대리운전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하나하나가 엄청 소중하고 정말 아까운 상황인데, 기사분들이 고객하고 다투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정말 문제가 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리운전 회사나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같은 회사라는 공동체 의식이 좀 있어가지고 자기 회사 오다를 타니까, 그리고 이 오다가 내일 되면 또 탈 수도 있는 오다예요. 같은 손님들을 여러 번 만나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손님과의 트러블도 별로 없고 기사분하고 회사하고의 트러블도 굉장히 적었어요, 그때는. 같은 회사 공동체 의식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깨지기 시작한 게, 대리운전 회사들이 연합이 되면서 기사 없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기사가 없어도 대리운전 회사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지면서부터 기사분들한테 이제 막대하기 시작한 거죠. 아주 막대했다기보다는 본인 회사 기사분들 대하듯이 대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기사분 한 분 없다고 해서 자기 회사 오다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처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잘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거기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기사분들의 잘못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기사분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없잖아요. 근데 기사분들의 입장에서는 돈 벌러 나온 건데 돈 버는데 가장 큰 포인트가 있는 거지, 대리운전 회사가 잘 되는 거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으니까 고객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하고 마찰도 생기고 대리운전 회사하고도 마찰이 생기고, 이게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교육을 해서 어떤 관계 정립을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한데, 본인 위주로 모든 행동을 하니까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다 잡았다가 한참 있다가 빼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집 쪽으로 가는 오다라고 해서 멀리서 잡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20분 걸리든 고객이 기다리든 말든 우리 집 가는 오다니까 나는 잡아서 가겠다, 멀리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리운전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상충하는 거죠. 그럼 고객이 컴플레인 들어오고 늦게 온다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익이 상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제화가 안 돼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룰이 없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지만, 대리운전 회사도 기사분들한테 막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되는 거고, 기사분들도 본인 위주로만 생각해서 대리운전 회사에 피해주는 그런 경우를 서로 이해를 하고 알고, 일단은 몰라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어쨌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들은 본인들이 이 업계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면 안 생기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기사분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교육 같은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등록하고 바로 일 나오니 정상적인 업무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기사분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뭐부터 해결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리운전 회사를 평가해서 좀 제재를 가하는 것도 지금 노력 중이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저는 서로 간에 필요한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도 그래요. 기사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자발적으로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왜 4시간 내가지고 그런 걸 받아야 되냐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예전에 대리운전 협회를 대리운전 회사가 주축이 돼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럼 협회를 만들면 거기서 소양 교육을 하고 운행 교육을 하고 해서 자격증 같은 걸 만들어서 대리운전 시정을 좀 안정화시키고,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기사분들 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기사분들 수가 줄어들면 대리운전 가격도 올라가고 기사분들의 권익도 조금 더 좋아지고, 기사분들한테 그런 걸 하면 대리운전 회사들한테도 어떤 의무를 지어주고,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되지가 않았어요. 뭐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국회에서 법제화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대리운전 업종은 뭐가 하나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리운전 기사협회가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대리운전 기사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대리운전 협회가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대리운전 협회하고 연결되는 인맥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리운전 협회에서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십사 제가 방송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연락이 아직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저랑 또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 포지션이 대리운전 회사도 하고 기사도 하니까 완전히 기사로서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뭔가 일을 하시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제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저는 대리운전 기사협회랑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제목에 썼듯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뜻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변화하게 될 거라는 거,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제가 잘못 살고 있건 잘 살고 있건 상관없이, 또 제가 하는 일 중에 옳은 일이 있고 옳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덧붙이면요.
제가 얼마 전에 피크타임에는 법인콜을 안 타는 것도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법인회사에서 들으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제 9시, 10시에 이제 영업이 마감되는 상황에서 가장 피해보는 게 기사분들 수입도 한 30% 줄고, 대리운전 회사도 당연히 같이 30%가 줄죠. 완료콜이 적어지니까. 근데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본 데가 어디냐면 법인 회사들이에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법인 회사 콜이나 일반 콜이나 가격이 비슷해졌잖아요, 피크타임에는. 그러니까 법인 회사 콜이 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심각하고 계약 취소 많이 일어나고, 제가 그거를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이 그렇다. 예.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빨간색 온점 표시랑 파란색 사각형의 위아래 화살표 표시, 그게 오늘 안 보이더라고요, 아예. 그리고 그게 없으면 아무래도 법인 오다인지 모르고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없앤 것 같아요. 예. 잘했다 잘못했다를 제가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피크타임에는 오다를 다 지워버려도 다시 나오게 하는 게 누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는 저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콜이 안 보이니까 콜이 더 안 나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누군가 얘기해서 노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제가 뭐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는 뭐 하긴 그런데, 다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